디크린징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디크린징 제품. 자, 디크린징 제품은요, 스크럽제가 있습니다. 스크럽제가 있는데, 이 스크럽제는 알갱이를 말하는 거예요. 알갱이를 이용해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크럽제에서 시중에도 많이 나오죠.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어서 그 알갱이에 의해서 노화된 각질을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성이라든가 지성 피부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꼬마지라는 제품이 있어요. 꼬마지라고 하는 거는 꼬마지의 의미가 벗겨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꼬마지는 제품이 크림 형태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크림 형태의 제품을 앞면 도포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조가 되거든요. 이 건조한 후에 피부 결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을 밀어내면 노후된 각질과 같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 꼬마지 제품에서는 효소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에 의해서 각질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이라든가 노화 피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소제가 들어간 제품 같은 효소제는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는 좋다 그랬죠. 그래서 꼬마지 제품 중에서 바하라는 바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하 바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품학 시간에 좀 더 세심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바하 제품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엔자임 효소제가 들어가 있는 꼬마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포 후에 민감 피부라든가 여드름 피부에도 도포 후에 제거를 할 때 물을 묻혀서 가볍게 핸들링을 해주면은 디크렌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후에 중성이라든가 노화 오래된 노후된 각질이 많이 쌓여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마른 상태에서 제품을 제거할 때 같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드름이라든가 민감 피부에 사용할 때는 물을 묻혀서 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고 제거가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에 크림 젤 타입이 있는데요. 자, 크림 젤 타입은 앞면 도포의 일정 시간 경과 후에 그냥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 젤 타입은 그냥 도포 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면으로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성, 지성 피부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되고요. 그리고 파우더 제품이 있습니다. 파우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낸 후에 앞면에 도포하게 되는데요. 자, 보통 파우더 제품은 엔자임 제품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자임의 효소제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 수분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스티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유리볼에다가 적정량의 파우더를 넣고 거품을 충분히 하게 내야 되겠죠. 브러쉬를 사용해서 거품을 충분하게 내서 거품을 얼굴에다가 얹어주는, 바르는 게 아니고 거품을 충분하게 얹어줘서 어느 정도 스티머를 이용해서 시간이 한 1분 정도 후에 핸들링을 하게 되면 디크렌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된 각질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수분과 그리고 pH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라든가 민감 피부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엔자임이라는 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보시는 어떤 물질들인데 이거는 효소제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파우더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가루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주 성분이 엔자임으로 놓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엔자임의 특징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최적 온도와 습도 그리고 pH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그 활성화에 의해서 각질이 제거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에만 반응하는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맞아야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민감도가 아주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 피부라든가 여드름 피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렌징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면 전체 클렌징에서도 민감이라든가 여드름 피부에서는 엔자임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효소제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디클렌징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클렌징제에서도 파우더 제품은 거의 엔자임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타입별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화 과정에 대해서 생리기능 각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크렌징을 할 때는 우리가 각화 과정을 반드시 알고 숙지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피부에 대한 그 그림을 많이 보시죠. 그죠? 피부 구조에 대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진피층이고 피하지방층입니다. 그죠? 여기 피하지방층이고 진피층이고 여기가 표피층이죠. 그죠? 표피층인데 여기 맨 아래층이 뭔가의 기저층이죠. 그래서 기저층, 그 다음에 유극층, 가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뉘죠. 각질층이 우리가 노화된 각질층을 탈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디크렌징. 그죠? 그리고 각화 과정인데 이걸 임의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필링 또는 디크렌징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부의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피부 과학 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죠? 각화 과정 주기. 그리고 필링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과각화 과정이 생긴다. 그래서 디크렌징이라든가 필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크렌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후 처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포는 온스포를 사용할 것인지 냉스포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외우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스포와 냉스포의 어떤 차이점, 왜 온스포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크렌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사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일단 모공을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온스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크렌징을 하고 난다 만약에 마스크 팩을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팩 마스크 올릴 때도 마찬가지 영양분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스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진정을 시켜야 될 때는 냉스포를 사용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순서를 외울 때 이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의 효능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숙지된 사항들을 적절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응용 능력이 꼭 필요하시다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실 때는 이 기본 순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스포를 하고 스포할 때는 지압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지압의 성장, 지창, 또 영향, 청명, 찬조, 관자놀이,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얼굴 지압점이 들어가는데 꼭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에 관절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힘을 실어서 지압을 줘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온스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화장수는 메이크업 잔여물을 우리가 제거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그리고 피부 pH 밸런스를 조절해줍니다. 조정해주고 보습 효과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감해진 피부라면은 민감도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을 선정하셔가지고 화장수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래서 피부에 그리고 자극이 가지 않도록 젖은 솜에다가 충분히 화장수를 묻혀서 피부 결 따라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